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올바른 독해법 예문을 갖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심화 과정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올바른 독해법 데이빗 누넨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독해는 우리말 말바꾸기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뛰어넘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해,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다. 이해를 잘하기 위한 필요 조건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과정은 뭐였었습니까? 집중의 과정을 거쳐라. 두 번째는 스킵의 과정. 세 번째가 연결의 논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PPT 자료 한번 잠깐만 봐볼게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at is this about? 글을 읽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작가가 뭘 던져주려고 하지? 아, 이 메시지구나. 요거 받으면 독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또는 뭐 대학에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이거 해주신다라는 거죠. 영어 문장을 한번 쭉 읽어주십니다. The school has grown from a small building holding 200 students to a large institute.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문장을 한 문장을 쭉 읽어주시죠. 맞죠? 그리고 바로 뭐 해주시냐면은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해가면서요. 끊어읽기 파싱이라고 합니다. 작은 건물에서부터요. 200명을 수용하는 to 어디로? 자, 여기서 from A to B 구문이 있네. large institute 거대한 기관으로. institute는 기관이라는 뜻이야. that 어떤 기관? 이게 관계 대명사고 educates 4,000 students 4,000명을 교육하는 a year 1년에 부사처럼 쓰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 말 맞습니까?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우리 뭐 합니까? 여러분들 똑같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말 말 바꾸기 한다는 거죠. 이게 뭐다?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빗 누넨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요 해석이라는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뭐가 필요하다?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 문장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한 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의 과정의 첫 번째 항목, 집중의 과정이라는 걸 거쳐보자라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수월한 예문을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늘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More frequent use, 우리말 말바꾸기 하죠. 보다 빈번한 사용. Of computers, 컴퓨터의. Will make, 동사 나왔네. 만든다. 무엇을? Serious danger, 위험을. To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어때요? 우리말 이렇게 말바꾸기 하는 거 틀림없죠?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 영어 공부에 다, 영어 독해에 다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뭐예요? 다음 문장이 또 뭐가 있는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독해를 하니 늘 시간 부족하죠. 글 다 읽고 나서 뭐 읽었는지 모르죠. 선택지 보면서 답 구할 때 이게 뭐였지? 얘인가? 다시 위로 올라서 또 봐야 되죠. 그러니 늘 시간 부족하고요. 점수가 나올 수가 있나? 점수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독해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운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이 독해 수업을 한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행운이다라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부터 집중의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요. 뭐가 중요한 정보입니까? 저는요. 딱 세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 단어에 집중해 보시죠. 요 밑에 있는 문장 보고요. 어떤 단어에 집중이 돼야 될까요? 보다 빈번한 사용, 컴퓨터에,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맞죠? 예. 어떤 정보에 집중합니까? 세 단어요. 끌어내 보세요. 그렇죠. 컴퓨터. 저는 이 단어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어일 것 같아요. 컴퓨터가. 맞습니까? 한 단어 더 끌어내 볼까요? make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danger. 위험하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정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위험할까요? 우리 건강에요. health.
보세요. computer, danger, health. 요 과정을 거치는 게 독해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게 독해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 바꾸게 하는 거 이거 독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새 교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재 영어 문장에 단 하나도요. 해석 빠져있는 문장 없어요. 해석 다 달려있다는 거죠. 해석은 단어 끌어내고 이 내용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독해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독해는 뭘 공부하는 거다? 여기에 어디에 집중할래? 이거 공부하는 게 독해다라는 거죠. 다음 강의는요. 전체 지문을 놓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지문을 놓고 글을 읽는 건 또 다릅니다.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빠진다라는 거죠. 필요한 정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 딱 끌어내면은 영어 독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computer, danger, health를 끌어내는 개념. 이게 바로 뭔데요?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문 정도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죠. 근데 다음 지문을 한번 봐볼게요. 집중의 과정에서 중요치 않은 부분은 당연하게 스킵해야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도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단어를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 또는 내용의 추상성 때문에요. 사실은 독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를 모를 때 독해가 안 되더라. 문법적, 구문적 개념이 안 잡히면 독해가 어렵더라. 또 하나, 글 자체가 추상적이면은 독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공략해 나가야 되는가. 사실은 독해는 그걸 공부하는 게 독해거든요. 저랑 차근차근 독해 공부해 나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여기로 오셔서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었죠? 철저하게 스킵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데이빗 누넨이 단서를 다뤄줬죠. 스킵은 하되 읽었던 내용들은 뭐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연결, 커넥팅 리딩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커넥션,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이 패러그래프라는 속성상 연결의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요 위에 예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좀 지울게요. 예문에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말 해석을 한번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항상 해석이 먼저 시작이 되죠. 다만 여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데이빗 누넨이 주장하는 올바른 독해입니다. I lost my way. 길을 잃었대요. 어디에서요? 중력 안에서요. 그래버티 정도는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력이란 단어니까. 그런데 요 다음부터요. 요 단어가 안 잡힙니다. saddle.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saddle 안 잡히니까 우리말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체 with 앞에서 끊어서요. with scooped pearls 여기까지요. 이런 제길. 단어를 몰라. 맞죠? 단어 모르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시험 볼 때 사전 찾을 수 없잖아요.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었죠? 철저하게 뭐 하자고요? 스킵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날릴게요. 얘도 날릴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요. In the mountain. 뭐가 나왔습니까? 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 먼저 끌어내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I lost my way in the gravity까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독해가 잘 안 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요 부분, 요것도 이제 어휘의 부분인데 요거 갖고 또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했습니다. 나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말 해석됐죠? 자, 질문 나갑니다. 나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도대체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떤 친구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내가 갑니다.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선생님, 저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뭐? 중력 속에서 길을 잃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뭐가 거슬립니까?
길을 잃었다가 거슬리나요? 중력 속에서가 거슬리나요? 중력 속에서가 거슬리죠. 요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데이빗 누넨이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뭐 하자고요? 당연하게 스킵하셔야죠. 이 부분이 건너뛰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거 마치 나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마치 독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매번 뭐 읽었니 물어보면은 몰라요 밖엔 대답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왜? 조합이 안 되니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해 안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날리세요. 스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들 연결시킬 겁니다. 딱 두 가지 정보가 나왔죠. 길을 잃었어요.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잠깐만요. 나 길을 잃었다? 산에서? 어때요? 고개 끄덕여지십니까? 끄덕여지시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뭘 좀 몰라도요. 그래버티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요. saddle 이 단어는 아예 안 잡히고요. scooped pearls 이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 스킵해가는 과정에서 뭐가 될 수 있다면은 이해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독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 강의에 그 예문 하나 들었었어요. This machine expedites the delivery system.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때문에요? expedite 한 단어 때문에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거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비일비재해요. 어떤 거는요. 9단어를 몰랐는데 딱 2단어 아니까 뭐가 되더라? 글 전체가 이해되더라라는 거죠. 뭐가 포인트인데요. 이해할 수 있으면 독해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부터 먼저 개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찝찝하시죠? 어때요? 이제부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버티 뜻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스쿱드 퍼럴스 뜻 외우시면 되는 거고 saddle 이제부터 단어 외워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과정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는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글은 명료해진다라는 거죠. 글이 명료해지니까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작이니까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빗 누넨이 얘기하는 올바른 독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해석을 토대로 해서 뭐 하면 된다? 이해하면 된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면은 그거는 독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제가 2가지 항목을 추가시킬 겁니다. 그게 이제 패러그래프라는 개념 하나, 또 하나는 영어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요.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단락의 이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연결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운 좋게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다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미국 현장에 그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 가서 영작 수업을 제가 observer, 그러니까 참관자 입장에서 참관자는 정말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수업만 듣는 겁니다. 이제 그 자격을 얻어서 그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정말 제가 놀라웠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놀라웠냐면은 미국의 엘리먼터리 스쿨은 거의 애니멀 하우스더라고요. 와, 애들 뛰어노는데 뭐 수업 시간 종 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정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그 티처가 학생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50분 수업하는데 뭐 한 20분 정도 그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정리 정돈 시켜놓고 오늘 이제 너희들한테 라이팅을 수업을 할 건데 라이팅에 대한 걸 할 건데 우리 이제 라이팅을 할 거다 하면서 한 학생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이제 걔가 손을 들고 야, 너 오늘 라이팅 할 건데 뭐 쓸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하면서 나 아빠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글을. 그랬더니요. 그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요. 그 학생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그러니? 그러면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 얘기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요. 글에 대한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너 뭐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것만 쓰는 거야 라고요. 이렇게요. 그렇게 교육받았던 아이들이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수려한 문장들을 써내려가겠죠. 우리는 그 문장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영작이라는 게, 영작이 아니죠. 그네들이 어떻게 라이팅을 하는가, 그 라이팅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데이빗 누넨이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러그래프라는 개념, 그네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패러그래프의 개념은 딱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패러그래프는 문장들에 대한 그룹인데 이 문장들에 대한 그룹이 딱 요거예요. are about one topic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뭔데요?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영어로 된 내용들, 자, 중요한 정보 잡고 불필요한 정보들 버려가면서 모르는 거 스킵해가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라고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라고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라는 거. 이 바로 하나의 흐름이 one topic이다라는 거죠. 즉, 영어로 되어 있는 한 문단 안에, 한 패러그래프 단락 안에 모든 문장들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요? one topic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패러그래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다 영어 문장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한 단락에는 일관되게 작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토픽이 있다는 겁니다. 그 토픽을 위해서 한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걔네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글은 하나의 토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러더러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건너뛰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독해편에서는 제가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을 놓고요. 이게 패러그래프냐 아니냐, 그러면은 패러그래프라면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 훈련을 시킨다고요, 학생들한테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개념 하나 딱 챙겨 놓고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가고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은 공무원 시험 반드시 합격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충분히요.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영어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요, 우리말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요,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자꾸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같지만 이 의미는 같지만 단어의 표현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영어는 동일어 반복을 극도로 꺼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tautology, 토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요. 세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그 첫 번째 항목이 시노님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과정이요. 프로나운이에요. 세 번째 과정이요. omission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하나 영어로 썼는데 별건 아닙니다. 시노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게 뭐죠? 유의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의 토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대한 걸 잘 이해하시면은 영어 독해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아마 한 번도 이런 수업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개념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독해거든요. 두 번째요. pronoun, 이게 대명사예요. 저는요, 어떤 다른 영어 선생님들보다도 저는 대명사에 집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명사 끌어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애써 이걸 외면하더라고요. 저는 대명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앞에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찾아야지 글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독해다라는 거죠. 마지막 항목이 omission, 심지어는요.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아지니까 뭐 하더라? 생략까지 하더라. 이 omission이 생략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내용이다라는 거죠. 생략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명료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봐볼게요. 한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Thank you for sending your poems to me. 나한테요. 시를 보내줬어요. 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요 다음 문장이에요. Your poetries.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영어 실력이에요. 요 poetries 뭐하고 똑같은 단어일까요? 당연하죠. poems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다라고요? poems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poems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poetries, synonym, 유의어로 바꿔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식 체계예요. 영어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에 볼게요. 내가 느끼건데요. 야, 얘네들 정말 좋던데요. 여기 they 나와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poetries밖에 없다고요. 바로 poetries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뭘 사용한다?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요거 끌어내는 연습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요. 자, 쭉 가다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요거 위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게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 맞죠? 바로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지문을 놓고 제가 이제 요 올바른 독해법 적용할 건데 한번 수업 계속 좀 들어보세요. 아, 독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거 아마 틀림없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마 독해에 꽤 자신감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단계 뛰어넘자고요. 뭘 아직도 이거 해가면서요. 이게 뭐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독해 분명히 차원 좀 높게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요. 영어는 뭘 극도로 꺼려한다? 동일어 반복을 극도로 꺼려한다. 다시요. 영어는 뭘 극도로 꺼려한다? 동일어 반복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 유의어 사용하는 거. 또 하나는 대명사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합니다. 영어는 다이어 구조다라고요. 영어는요. 원래 생겨먹기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언어 구조예요. 이게 우리말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의어, one meaning word structure예요. 우리는 단어 하나의 뜻 하나, 이게 훨씬 더 많은 언어 구조입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어는요, 한 단어에 너무나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독해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저 고등학교 때 테이크 공부하면서요, 전 정말 질렸었어요.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테이크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어 뜻이 안 잡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했었으니까 사전 딱 꺼내놓고 테이크를 보니까 와, 테이크 뜻이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테이크 1번 뜻 맞추고 2번 뜻 맞추고 3번 뜻 맞추고 쭉 맞춰보니까 한 38번쯤 가니까 요거랑 딱 맞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그 뿌듯함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 개념을 몰랐으니까. 정말 바보 같은 공부. 테이크 그거 하나 찾느라고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영어 2시간이면 영어 몇 개의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걸 그냥 한 문장을 놓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좀 깨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다이어 구조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말로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요거. 두드림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드림 아니고 이거 칠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누군가가 칠판 좀 볼까? 야, 칠판 좀 지워. 칠판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칠판 이거 말고 다른 건 뭐 있나요? 이거 칠판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칠판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얘는 bold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제 이런 걸 블랙보드라고 하는데 블랙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그냥 bold요. 화이트보드는 구분 짓더라. 하지만 그냥 이거는 bold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bold는 요 칠판이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볼드는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그때 이 볼드가 바로 이 볼드예요. 볼드 널빤지라는 뜻도 있네요. 이런 개념 말고요. 널빤지라는 것도 볼드를 씁니다. 잠깐만요. 보드게임에서도 볼드라는 단어 사용하는 거 맞죠? 보드는요. 동사로 어떤 뜻도 있냐면요. 비행기나 배에 탑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칠판이 탑승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냐고요. 이게 영어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언어 구조다라는 거죠. 영어는 원래 생겨먹기를 한 단어에 너무나 많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공략해 나가는가? 이것도 분명히 좋은 독해법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거든. 자, 요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PPT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영어는 다이어 구조다라고요. 그래서 데이빗 눈에는요. 이 다이어 구조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요. 의미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는 bold라는 단어에 의미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뭐 할 수는 있다? 의미를 확장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의미 확장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By context, 문맥에 의해서 의미 확장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문을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사운드에 집중할 거고요. 우리가 듣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소리는 여기 트래블에 지금 밑줄을 원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through 뭘 통해서요? 공기를 통해서요. but 하지만 이시 뭘 대신하는 걸까요? 요거 대명사 맞죠? 반드시 앞에서 끌어내 주셔야 돼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해할 때요. 이시 뭐죠?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소리는요. 역시 여기도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면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through 뭘 통해서요? solid 단어 뜻 정리하시면 돼요. 고체, liquid 액체, 물질 빼도 되죠. 우리 고체 물질, 액체 물질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고체, 액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불필요한 정보 좀 버려보시고요. 그러니까 딱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보시고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트래블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소리는 고체나 액체를 통해서도 트래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래블 뜻 뭐 있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이 트래블의 뜻은 여행하다라는 뜻이 떠오릅니다. 맞죠? 트래블, 여행하다. 틀림없죠? 근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여행을 한대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가 여행을 해? 이건 말 자체 논리 구조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간다는 거죠. 이건 독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독해는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난 이해가 안 됐잖아 지금. 바로 요 대목이었어요. 아 맞다. 트래블, 영어는 다이어 구조지. 내가 알고 있는 여행하다 뜻 말고도 트래블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라는 전제로 문맥을 통해서 트래블의 의미 확장시켜 볼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독해법일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아니 고체나 액체를 통해서도 뭐가 된다? 트래블이 된다. 여행하다 버리시고 문맥에 따라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트래블의 뜻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뜻으로 떠올라지나요? 지금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아니 고체나 액체를 통해서도 소리는 트래블이 되거든. 머릿속에 이동, 전달, 전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의미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게 독해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 과정.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내용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었죠. 학교가 성장을 했대요. 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면서요. 4,00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거대한 기관으로요. 됐습니까? 집중하세요. 저는 이 문장에서요. 딱 두 단어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school. 이건 중요한 단어겠죠. 한 단어 더 끌어내볼까요? 당연하죠. 성장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200명이요. 지금은요, 4,000명이요. 잘 들으세요. 200명에서 4,000명. 뭘 염두에 둔 겁니까? 성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 뭔데요? 군더더기 정보다라는 거죠. 독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게 옳은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 저게 독해지 진짜. 저렇게 가야지. 왜? 랭귀지 언어는 똑같다는 거죠.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뭘 끊어가면서 했습니까? 쭉 읽으면서 뭐다? 이것 떠올리는 게 독해다 아닙니까? 라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스쿨이라는 단어가 다음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런 건 못 잡아요, 학생들이요. 가르쳐주지도 않죠. 학교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그럼요, 빌딩으로 바뀌었죠. 요거나 스쿨이나 어떤 개념입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한 단어 더 있었죠. 어떤 단어 보이십니까?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거대한 기관으로요. 이게 바로 뭐죠? 스쿨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게 독해다라는 거죠. 고민하지 마세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믿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독해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요, 패러그래프를 놓고요. 진짜로 이 독해법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